안녕하십니까. 이투스 수학의 여기 주영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JDS와 함께하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선생님이 이 촬영하는 날 오늘로부터 딱 수능이 이제 6일 남았습니다. 6일 정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생님 게시판이나 카톡으로 선생님 지금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다들 아는데 또 그만큼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에요. 빨리 차라리 수능 봐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랑 남은 6일 동안 어떤 공부들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와 이제 수능 전날, 수능날 어떤 것들에 유의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일 동안은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 자, 많은 친구들이 질문하더라고요. 선생님, 실전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하나씩 푸는 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좋죠. 이 수능 문제를 풀어내는 그 감을 잃지 않게끔 꾸준히 훈련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 점수에 민감한 친구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원하고 아예 방향이 틀려서요. 막 좀 이상한 문제, 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모의고사도 가끔 있어요. 가끔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좀 많이 틀렸어. 그럼 자신감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겠지. 그렇게 위축돼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차라리 실전 모의고사 지금 안 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친구들 푼다고 괜히 따라가서 풀지 말고 안 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려고 하는 때가 아니야.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중간에 지금 볼 뭐 만들어 놓으라고 그랬어. 꺼리 만들어 놓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지금은 이제 선생님 말 들은 친구들은 볼거리가 딱 있을 거야. 그 꺼리들을 가지고 차분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주셔야 돼요. 뭐 내가 틀렸던 거, 수능 전에 다시 보고 갈 것들 이미 만들어 놨죠? 그런 것들 반복으로 봐주면서 시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 선생님 이제 수능 일주일 전이니까 그 수능 시간에 맞춰서 좀 생체 리듬을 만들어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1교시에 맑은 정신으로 갈 수 있게끔 훈련을 하겠다. 근데 선생님은 이것도 약간 좀 케바케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수능날, 물론 이제 수능 전날은 조금 일찍 자기는 했는데 그 전날까지는 굉장히 늦게까지 공부를 나는 했었던 것 같거든. 물론 피곤하기는 하지. 근데 수능날은요, 그 피곤함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너무 긴장이 돼서. 왜냐면 이 시험 하나에, 그치, 막 모든 내 인생이 다 걸려있는 것만 같잖아.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닌데, 그날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긴장이 돼가지고 피곤한지도 모르겠고, 막 잠이 오는지도 모르겠고 막 전날 무리했다고 해서 막 갑자기 졸리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 오히려 끝나고 나니까 뭔가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약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그래서 그렇지 크게 선생님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오히려 또 일찍 자는 게 불안한 친구들은 그냥 내가 볼 만큼 다 보고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고 또 선생님이 여러분들 도와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들어갈 때 내가 옆에 꼭 붙어서 들어가려고 손글씨 이론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이론지는 주특기에 있는 개념들을 쭉 나열해 놓은 거 아니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대로 이런 거 다시 생각해, 요거 꼭 기억해, 이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들 막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선생님이 싹 정리해 놨어요. 요런 문제들은 다시 보고 가자 꼭 약간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력해가지고 남은 6일 동안 그냥 뭐 글 보듯이 책 읽듯이 같이 한번 싹 정리하고 수능날 꼭 선생님 챙겨서 같이 들어가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료는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놓고 이 영상 밑에다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근데 자료를요, 선생님이 사실 요즘 마지막 마무리도 굉장히 힘들었잖아. 그래서 아직도 선생님이 굉장히 정신없어요. 오늘도 사실 한 3시간밖에 못 자고 나왔거든. 근데 선생님이 오늘 새벽 2시까지는 반드시 자료실에 업로드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또 왔다 갔다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여유 되는 친구들은, 늦게 자는 친구들은 밤 늦게라도 받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일 아침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한번 그냥 같이 정리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정리해 놨으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약간 좀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 할 거니까요.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선생님이 그 얘기 했었잖아. 마지막 30번 역대 많이 나왔던 숫자, 그것도 선생님이 손글씨 이론지 뒷부분에다가 공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그거는 너무 막 맹신하지는 않도록 그냥 어디까지나 데이터일 뿐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수능 전날로 한번 가볼까요? 수능 전날 여러분들 학교를 가겠죠? 수험표를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비 소집 몇 시까지 오라고 돼 있을 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소집 시간을 맞춰가면 이미 학교 문 다 잠가놓고요. 교실 여기 몇 학년 몇 반 이렇게 쭉 나열해서 내 학교 교실의 위치가 어딘지만 파악할 수 있게끔 해놨더라고.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그냥 수험표 받자마자 내가 시험 볼 학교를 먼저 가보세요. 가면 이제 뭐 하고 있냐면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한번 해봤을 거 아니야. 선배들 시험 봐야 되니까 그쵸 어떻게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책상 줄 맞추고 청소하고 시험대에 맞추고 스티커 붙이는 작업하고 있을 겁니다. 조금 일찍 가서 이제 내 자리가 그치 뭐 창문 쪽인지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상관이 없지만 뭐 창문 쪽인지 아니면 좀 덥지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곳 아닌지 아니면 책상이 좀 상해 있는지 불편하지 않은지 미리 좀 확인을 해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조금 미리 대처를 할 수가 있겠죠. 옷 같은 경우도 오늘은 선생님 보니까 좀 춥더라고요. 수능 날은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좋다라는 거. 입고 갈 때는 그지? 그래야 더우면 벗으면 되고 추우면 입으면 되니까 그지? 그렇게 해서 위치를 확인해 보면 그런 이제 뭐 보온 관련해서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척분들 전화가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그치? 시험 잘 보라고. 다들 그 마음은 알겠지만 또 우리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선생님이 이모도 되게 많고 삼촌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막 엄청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제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했지. 다 감사의 인사는 나중에 수능 끝나고 드리겠다라고 하고 이게 좀 엄마 선에서 다 컷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너무 계속 전화 받다 보면 그치 시간도 좀 많이 뺏기고 그날은 괜히 마음이 분주한데 그렇더라고. 그래서 친척분들한테는 그렇게 엄마 선에서 부모님 선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얘기를 해두는 것도 한 가지 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전날 볼 거리도 다 만들어 놓으라 그랬잖아. 차분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난 얘기로 하나 해드리면 선생님은 시험 전날 우리 집에 계시는 이 여사님이 굉장히 독특했단 말이야. 이렇게 주영이한테, 우리 딸한테, 선생님이 또 큰딸이니까 모든 기운을 넣어줘야 된다면, 그날 엄마가 뭘 했냐면, 거실로 모든 가족이 모여 자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나 여기 자고, 엄마 자고, 아빠, 내 동생,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길을 다 주영이한테 이렇게 모아줘야 된다며, 한 거실에서 이렇게 그날 다 모여 잤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은 내일이 수능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자게 해주겠다고 그러시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때 G.O.D 되게 팬이었거든요. G.O.D 팬이었어. G.O.D 음악을 틀었어. 그래서 G.O.D 음악 중에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늘색 풍선인가 그 노래를 내가 들었거든. 근데 사실 막상 수능을 보는 나는 파란 하늘 하늘색 풍선은 잠들었어. 한 곡도 채 못 끝나고 선생님은 어쩌고 이렇게 수능 전날인데 잠이 잘 오니 나는 바로 잠이 든 거야. 근데 이제 아빠, 엄마, 내 동생은 밤새도록 G.O.D의 음악을 들으면서 굉장히 잠을 뒤척이셨어야 됐다는. 정작 당사자는 한 소절도 다 끝나기 채 전에 잠이 들었었다는. 이렇게 좀 근데 긴장은 덕분에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자, 요게 수능 시험 전날에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당일이 됐어요. 수능 당일날. 굉장히 떨리죠. 선생님도 떨리더라고. 선생님도 웬간하면 굉장히 좀 대범한 편인데 수능 날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미리 얘기하지만 선생님은 무교입니다. 근데 그날은 진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온 우주야 나를 도우소서 막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1교시 국어 영역 시작하기 전에 진짜 이쪽에
하느님 얼굴 떠올렸고요. 이쪽에 부처님 얼굴 떠올렸고요. 가운데 우리 엄마 얼굴을 떠올렸어요. 오, 우주야 나를 도우소서 정답만 반드시 찍을 수 있기를 막 이러면서 시작을 했었던. 근데 막상 1교시 시작을 하고 나니까 그 떨림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냥 평상시 모의고사 보는 것처럼 편안하게 시험을 봤었던 것 같아. 자, 1교시 시험 보고 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사항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국어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국어 때문에 영향을 받는, 수학 시험에 영향을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여러분, 그거 지금 한 해, 두 해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당했다 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국어 영역의 난이도에 수학 점수까지 놓쳐서는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어 시험이 어려우면 이거 수학에서 판가름 날 수도 있겠구나. 왜냐면 국어 어려우니까 다 어려울 거 아니야. 수학에서 판가름이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미 본 시험은 정말 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되고요. 수학에 몰입해서 문제를 풀려고 애를 써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거 좀 기억을 해주고 국어 시험 보고 나면 살짝 배가 고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서 아니면 혹은 자기가 과일 같은 거 있잖아. 뭐 귤이나 이렇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왜냐면 또 1교시 끝나고 지나치게 먹으면 점심 못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수능날은 너무 긴장해서 막 소화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볍게 과일 같은 걸로. 왜냐면 또 꼬르륵 나면 선생님은 꼬르륵 나면 또 그렇게 문제가 안 풀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허기를 달랠 수 있을 정도로 입맛을 버리지 않는 선에서 과일 같은 걸로 조금 먹어주면서 수학 시험을 보는 것도 그 후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수학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후반부 10월달 같은 경우에 특히 우리 나영 친구들의 시험이 많이 어려워서 다들 진땀을 뺐지만 얘들아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여러분 봤잖아요. 10월 등급컷.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었지만 애들도 어렵고 그치? 그러니까 어때? 등급컷 내려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험 문제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이럴 때일수록 쉬운 거에서 실수가 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허호 문제가 어렵네. 야 이거 쉬운 문제 가지고 난이도 갈리겠는데 내가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준 개념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능날 나오는 그 30문제 다 풀 수 있는 것들을 다 가르쳐 놨어요 이미. 그러니까 정말 믿고 우리 주댕이 안 가르쳐 준 거 없는데 내가 조금 어려울 만한 거는 그래 30번 하나 정도 나머지는 내가 다 풀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일단 문제를 제압해야 돼. 이게요 한번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문제랑도 약간 밀당이야. 처음 문제의 난이도 약간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약간 여러분들을 순간적으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끌려가 버리게 되면 문제한테 질질 끌려가게 되면 막 쉬운 문제고 막 어려운 문제고 막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패대기 쳐지는 거야.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문제를 제압할 수 있어야 돼. 좀 어렵네? 잠깐만. 내가 안 배운 거 없는데 기다려봐. 너 잠깐 기다려봐. 어려우면 살짝 넘겨가. 이런 식으로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내가 리드를 해야지 절대 문제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 그 다음, 오늘 막 선생님이 모든 팁들을 다 전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머릿속에 얘기하면서도 머릿속에 이것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저것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지금 엄청 복잡해 머릿속이. 또 어떤 얘기를 해줄까? 이거. 수능 시험에 나오는 이런 도형들 같은 경우, 특히 뭐 등비급수 같은 거 볼 때, 여러분 그거 알죠? 길이의 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정확한 그림으로 나옵니다. 간혹 사설 같은 경우는 그림을 믿으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 숫자를 믿어야 되는. 근데 평가원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선생님의 팁인데 뭐 지우개로 이렇게 길이를 재갖고 내가 안 보인다면 이런 건 진짜 마지막 팁으로 안 보인다면 지우개 같은 거 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비를 살짝 요만큼 절반이네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아니면 시험지 모서리 각도 이용할 때 여러분 알죠? 시험지 모서리가 몇 도예요? 90도죠. 그 반 접으면 몇 도야? 45도지. 그렇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좀 살짝 만약 막히면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내가 나는 진짜 너무 걱정이 되는 게 또 이런 얘기 했다 그래서 또 감독관님 계시는데 자 보자 나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어보겠어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안 되지.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알겠지? 그런 것들 팁들을 이용해서 또 왜 수학 공식 같은 경우 되게 안 외워지는 공식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외워는 놨지만 뭔가 내가 자꾸 까먹는 아니면 자꾸 실수하는 뭐 그런 공식들이 있다 그러면 시험 전에 계속 속으로 외우고 있다가 시험지를 받자마자 헷갈리는 공식들 먼저 써놓고 가는 것도 하나의 선생님이 썼던 방법인데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볼 겁니다. 여러분 공부 그동안 많이 했어요. 잘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내가 제압을 해야지 문제에 제압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것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 끝나고 나면 이제 즐거운 그렇지 점심시간이에요. 1교시 끝나고는 가벼운 과일 그치 먹는 게 좋다 그랬고 점심시간에는 이제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뭐 안 먹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러니까 뭐 죽도 나쁘지는 않는데 선생님은 너무 죽은 쉽게 다시 배고프더라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 그랬잖아요. 항상 먹던 밥 먹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평상시 먹던 밥의 한 3분의 2 정도 다 먹지 말고 왜냐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꼭꼭 씹어서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 먹는 게 선생님은 훨씬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주의해야 될 상황이 아마 이제 한 학교에서 시험 보는 친구들이 이게 좀 친한 친구들이 몇몇 있을 거야. 다만 교실이 흩어져 있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약속 많이 합니다. 우리 뭐 몇 반에서 모여서 점심은 같이 먹자. 이러면 이제 원체 수능날 긴장되니까.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절대 앞에서 본 시험에 대한 정답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하지 않을 것 약속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 답을 모르잖아. 시험 난이도 모르잖아. 근데 괜히 어떤 친구 야 그거 3번 아니었냐? 난 1번 했는데 사실 4개 맞단 말이야. 근데 걔가 너무 자신감 있게 말해. 그럼 나 벌써 하나 틀렸네 라는 생각에 다음 시간에 계속 지장을 미친다고. 잊으려고 하지만 잘 잊혀지지 않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야. 답에 대해서는 1절 어떤 언급도 하지 않기로. 선생님은 하다못해 그러니까 친구들끼리는 약속을 하면 되는데 화장실 같은 데 가면 내가 모르는 애들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막 하물며 나는 시험 되게 어려웠는데 막 노는 친구들이야. 수능 공부 사실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인데 야 이번 시험 엄청 쉽지 않냐? 이러는 거야. 괜히 덜컥. 나 어려웠는데 막 이런단 말이야. 선생님은 화장실 갈 때 그래서 이렇게 그 얘기 안 들으려고 귀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갔어. 아니면 요즘에 공부할 때 꽂는 그 귀마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꽂고 아니면 음악 이렇게 흥얼 들으면서 안 들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어 시간 시작되겠죠? 영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영어 시간은 그래도 점심 먹고 나서니까 좀 힘이 나는데 선생님은 3교시 보고 났더니 너무 힘이 빠지더라고요. 맞아. 왜냐면 또 모의고사랑 다르잖아. 모든 답이 정답 같은 걸로만 딱딱 표시를 해야 되니까 진짜 뇌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막 진이 막 다 빠지는. 이럴 때는 이제 초콜릿 챙겨 가셔야 돼요. 초콜릿이랑 사탕 그런 것들 챙겨가서 마지막 시험 볼 때는 그걸 좀 먹으면서 이게 당을 섭취하면 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좀 기운을 차릴 수 있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들을 챙겨가서 먹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어떤 시험 감독 선생님께서는 먹으면서 보는 것도 허용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초콜릿이나 껌이나 이런 것들은 졸릴까봐 혹시나 모르겠지만 졸릴까봐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간혹가다 또 어떤 선생님들은 안 된다고 막 학생 지금 뭐죠? 집에서 입안에 뭐지? 그거 껌 아니야? 누가 시험 시간에 껌을 씹나? 막 이런 선생님들 계신단 말이야. 그럴 때는 껌 씹는 게 뭐 어때서요? 막 이렇게 괜히 서로 부딪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날 화를 내고 그날 부딪히고 그날 마음 언짢으면 다 누구 손해야? 수험생 손해야. 그러니까 괜히 선생님께서 막 화를 내신다. 내 생각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화를 내신다. 그럴 때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선생님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그냥 이러고 그렇게 넘어가세요. 괜히 거기에 발끈하고 부딪히고 이러면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야. 근데 아마 그날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수험생들 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 탐구 영역까지 다 시험을 보고 나서 나오시면 되겠죠. 자, 이제 시험이 끝났어. 얘들아, 시험 끝나면 뭐 해야 될까? 시험 끝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오답 노트. 무슨 오답 노트야. 그치? 선생님 해설 강의 봐야지, 그치? 왜 해설 강의 왜 봐요? 내년 또 몰라? 아니잖아요. 그치? 시험 끝나고 나면 이제는 오답 노트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선생님 해설 강의 안 보셔도 좋습니다. 해방이죠, 해방. 그러나 꼭 해야 될 일 한 가지 있어요.
주댕에게 연락하기. 선생님한테 연락하기야. 시험 이제 어떻게 봤다, 뭐 어려웠다, 쉬웠다, 잘 봤다, 못 봤다. 또 왜 수강 후기들, 선생님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 보고 나서 좋은 우리 또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수강 후기들 쓰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선생님이 지난 금요일에 이제 떡볶이 파티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또 선생님이, 아니, 세상에 이걸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할 정도로 사실 그날 선착순 인원이 모두 마감이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일단 선생님이 자세한 공지, 시험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할 때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때쯤에 우리가 지금은 이날이 올까 싶지만 이때쯤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끝내놓고 나서, 그죠? 자, JDS와 함께하는 떡볶이 파티, 네, 이제 고정이 되었어요, 확실히. 날짜는 12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1시부터 아마 대략 4시에서 5시 사이에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서울이에요.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내리시면 굉장히 가까워요. 그 근처에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 질문 게시판 달고 막 이랬던 오렌지 연필이라는 스터디 카페 지하 1층을 선생님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또 1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들을 또 위로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많은 선물과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 볼 테니까요. 일단 남은 시간 힘내서 시험 잘 보고 그리고 아주 웃는 얼굴로 이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이 났나요? 모두가 시험을 다 잘 봤으면 좋겠어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잘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은요. 이미 다 이번 수능의 승자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온 이 올 1년이요. 선생님은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거름이 되는 그런 1년이 될 거다,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해온 시간, 여러분들이 보내온 시간을 믿을 때예요. 요 시간들을 믿고 조금 담대하게, 대담하게, 수능까지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내 실력의 2배, 3배 발휘하고 오겠다 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시험 잘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년의 커리큘럼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선생님 또한 여러분들의 그 1년의 시절 인연으로 어려운 수학이지만 선생님과 함께 그래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면 그런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다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상, 여기도 이제 마무리해야 되네. 굉장히 떨리네요. 이상, 이투스 이주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수능 끝나고 연락하기로 해요. 우리 동이들 화이팅!